한동수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원고지에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글씨체는 반듯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지혜는 3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수줍은 소녀 같았습니다. 동수는 펜을 내려놓고 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지혜야, 잘 지내고 있니? 민수는 어떻고?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그것을 단순한 일상의 스트레스로 여겼습니다. 딸은 항상 남에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지혜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견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에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딸이 3년 전 권민수와 결혼했을 때 동수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동수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뭔가 허황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큰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민수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그래, 괜찮다. 일이 우선이지. 동수는 아쉬움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딸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동수는 다시 원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 기자 시절의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딸이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 점점 줄어드는 안부 전화, 그리고 사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혜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혜 씨,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동료 변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예전처럼 기대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혜는 저녁을 준비하며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간의 대화라도 늘려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늦었네. 응, 투자자들과 미팅이 길어졌어. 민수는 성의 없이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지혜에게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건성이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별일 없어? 그냥 사업이 바쁠 뿐이야. 민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조로웠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집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바라보니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는데 결혼 후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우연히 민수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민수에게 커피라도 사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 카페에서 민수를 발견했을 때 지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젊고 예쁜 여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민수의 회사 직원으로 보였는데 둘의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지혜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민수가 들어올 시간이 되어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혜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누구랑 커피 마셨어? 민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직원들이랑 회의했을 뿐인데. 하지만 지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거짓말과 자신이 본 그 장면의 진실을 말입니다. 지혜는 며칠 동안 민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혹시나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 민수는 아침부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막연한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거야? 요즘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무슨 문제? 그냥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혜의 걱정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지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본 순간 지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일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죽겠어.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민수 회사의 마케팅팀 직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에게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민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지나치다.
의심병이 도를 넘었어. 나는 너만 사랑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지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수진과 함께였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갑작스러운 지혜의 등장에 민수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뭐해? 내가 뭐하냐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걸 확인하러 왔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지혜가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요. 당신도 이 대화에 끼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창피한 건 누구야? 결혼한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게 창피한 거 아니야?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체면 같은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틈을 타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리에 나온 민수는 지혜를 향해 화를 쏟아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미쳤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다니. 추태? 바람 피우는 사람이 누군데 나보고 추태라고 해?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혜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잔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 수진이랑 만나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민수의 태연한 인정에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이라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왜? 충격받았어? 이것도 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재미없고 집에서는 맨날 법 서적만 보고 남편 기분 맞춰줄 줄도 모르고 이런 아내랑 살면 남편이 바람 안 피우겠어? 민수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마치 지혜가 바람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나를 진짜 여자답게 만족시켜줘. 너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혜를 보며 더욱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의 행동은 지혜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 와이프가 소동을 피워서 이제 집으로 와도 돼.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그 여자를 부르는 거야? 우리 집?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누구를 부르든 내 마음이지. 민수야, 제발 이러지 마. 아직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 지혜야,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30분 후
정말로 수진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대형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마치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지혜에게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안녕하다고 해. 당장 나가. 지혜가 소리쳤지만 민수가 지혜를 막아섰습니다. 지혜야, 소리 지르지 마. 수진이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뭐라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너야 나가면 되지. 이혼 서류도 준비해 놨으니까. 민수는 서류를 지혜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지혜는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혼? 너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야? 당연하지.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수지는 옆에서 지혜를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체념하세요. 민수 오빠는 이제 제 남자예요. 언니 같은 재미없는 여자보다는 저 같은 여자를 원하거든요. 지혜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짐 빨리 싸. 오늘 밤까지 나가. 민수의 마지막 통보는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울먹이며 가방에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 페인트 칠을 해서요. 그래. 민수는 어쩌고? 네, 출장 가서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동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지혜의 직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브랜드 가방을 들고 나타난 수진은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해 주세요. 로비에서 수진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혜는 당황하며 수진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요. 사람들이 다 봐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빨리 서류에 사인하시면 되죠. 수진의 말투는 완전히 승리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지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동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품위를 지켜요. 당신도 여자잖아요. 품위? 언니가 품위를 말해요? 남편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면서? 수진은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았다고요? 민수 오빠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언니는 이미 버림받은 거라고요. 수진의 말은 지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지혜 언니 회사 앞이에요. 빨리 서류 받으려고요. 수진은 민수와 통화하면서 일부러 지혜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통화를 끊은 수진은 지혜를 향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니도 들었죠? 민수 오빠는 저를 진짜 사랑해요. 언니랑은 다르게 말이에요. 그만해요. 지혜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그리고 언니 결혼 반지 민수 오빠가 저한테 줬어요. 새로 사는 것보다 의미 있다면서요. 수지는 지혜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혜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이제 이해하셨죠? 언니는 이미 과거예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새 출발하세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반지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모텔방에서 혼자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사랑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로 올라온 한동수는 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지혜의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젊은 여자가 민수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수는 급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지금 어디 있니? 아, 아버지. 지금 친구 집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지금 내 집 앞에 있는데 민수가 다른 여자랑 들어가는 걸 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봐. 아빠가 갈게. 지혜는 결국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동수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딸을 본 순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내 딸아. 동수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수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지혜야. 동수는 딸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수 말이 맞아요. 제가 재미없고 매력 없는 여자라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잘못한 건 저 인간들이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동수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권민수라는 인간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딸을 자신의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후 동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과거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웠던 탐사보도 기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회 고발 전문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정치권과 재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한동수입니다. 동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권민수라는 사람 아나?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는데. 권민수요? 잠깐만요. 검색해 볼게요. 김 기자는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요즘 투자 업계에서 좀 소문이 안 좋아요. 투자금 유용 의혹이 있다고 하던데요. 동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자세한 정보 좀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그런데 형님이 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이야. 고마워. 동수는 전화를 끊고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한동수입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권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법적인 문제 같은 건 말이에요. 권민수요? 아, 그 사람 곧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한동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기자 시절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권민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민수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스타트업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이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동수는 먼저 언론계 후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는 제자에게 민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선배님,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대박 특종이네요.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 단 정확한 사실만 보도하는 거야. 이틀 후 주요 경제지에 권민수의 회사에 대한 첫 번째 기사가 실렸습니다. 급성장 스타트업의 그림자, 투자금 운용 실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회사로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기사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 수진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초조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경쟁사에서 흘린 소문일 거야. 곧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동수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출신 후배를 통해 수사기관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에도 민수 회사의 세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사생활까지 다뤘습니다. 기혼자 대표의 불륜, 아내 내쫓고 상간녀와 동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민수가 지혜를 집에서 내쫓고 수진과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민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표를 하고 있어? 아내 버리고 바람 피우는 놈한테 투자했다니. 도덕성 제로인 인간한테 돈 맡길 수 있나?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투자 미팅들이 연달아 취소되었고 기존 투자자들도 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왜 제 탓이에요? 오빠가 이혼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수진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의 회사가 망하면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수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수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동수는 민수의 주요 고객사들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민수 회사의 실체와 대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민수의 회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떠나고 고객은 등을 돌리고 직원들마저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민수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가 이 모양인데. 조금만 기다려.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의 말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의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권민수 대표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아침 뉴스에서 민수의 구속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뉴스를 보며 창백한 얼굴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이제 못 있겠어요. 부모님께 들킬까봐 무서워요. 수진아,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어려울 때 함께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 범죄자의 공범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저를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 언니한테 복수하려고 저를 이용한 거죠?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권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했어요. 아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회사 돈으로 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마음을 샀어요. 수진의 폭로 인터뷰는 민수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이제 민수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민수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의 복수를 당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편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지혜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딸에게 민수의 몰락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 지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씁쓸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때문인가요?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했어. 내 딸을 그렇게 상처 입힌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 지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넌 잘못한 게 없단다. 내가 참은 만큼 이제는 내가 웃을 차례야. 동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혜는 예전에 다니던 법률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고 지혜는 다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이혼 소송 등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뢰인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지혜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동수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저녁 동수는 일기장을 펼치고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지혜는 다시 웃음을 찾았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 허무함보다는 안도감이 든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다. 내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동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희망찬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혜도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보였던 한동수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